세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개인, 가정이나 회사는 지출을 먼저 예상하지 않고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을 먼저 예상하고 수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내가 지출을 하기로 한 예산 편성만큼 세금이 안 거치면은 세금을 분명히 더 거둘 겁니다. 당연하겠죠. 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그 돈을 다 거두려고 합니다. 절대 중간에 국민을 위해서 스탑하진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없애버리고 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자 이겁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그게 훨씬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하면 10% 세금을 부과하고, 계좌 이체하면 10%, 현금 결제하면 현금을 인출할 때 20%,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가령 내가 어디 여행 갈 일이 있어서 원을 달러로 바꾼다 이겁니다. 원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인출하는 경우, 인출해서 지갑에 넣어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죠. 그러면 이거는 현금을 내가 인출하는 거잖아요. 물론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그냥 바꾸기만 했으니까 세금이 안 붙죠. 그냥 바꿨어요. 그냥 숫자상으로 바뀐 겁니다. 통장에서 바뀌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원화를 인출하면은, 달러를 인출하면 내가 20%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쓸 때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어요. 맞다. 참, 책이 왔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리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교 퍼플, 책이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국내에서 돈을 쓸 때는 원화를 인출하면 세금을 20% 부과한다고 했는데, 내가 달러를 인출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형평이 어긋나죠. 달러를 인출할 때도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돈을 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쓸 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를 인출할 때 20%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이때 달러이기 때문에 10%만 부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로 인출할 겁니다. 원으로 인출하지 않고, 세금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쓰겠죠. 우리나라 달러가 통용이 안 됩니까? 아니, 달러가 통용이 되죠. 물론 별로 그런 경우는 없지만, 달러를 주면은 그 은행 갖다 주면 현금 원화로 바꿔주니까 통용이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화를 안 쓰고 달러를 쓰겠죠. 그럼 대한민국 원화가 우리나라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인출할 때 똑같이 20%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되죠. 비자 카드니 마스터 카드니 이런 거. 우리나라 카드인데 거기에 비자라고 써져 있거나 마스터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똑같죠. 세금 10% 부과하면 되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쓰고 나서 국내에 와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청소를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 10% 세금이 붙으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외국인이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첫 번째, 외국인이 한국은행권으로 환전을 하여, 달러를 갖고 와서 원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원을 쓰기 위해서. 달러가 통용을 했지만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서 통용되고 어디를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원으로 바꿀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럴 경우 20% 세금을 부과한다. 왜? 한국인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20%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관광 안 갈래?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형평성도 있고, 두 번째는 만약 외국인이 환전을 할 때 세금을 안 붙이면은 그때 모기 얘기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다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뒷문을 찾아요. 외국인의 명의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외국인 많잖아요. 하나 빌려서 내가 외국인인 것처럼 은행에 갈 필요도 없죠. 요새는 그냥 어떻게 ATM기도 있으니까 외국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돈을 찾아요. 세금이 안 붙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분명히 그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인출할 때도 20%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그다음 외국인 경우 두 번째, 외국인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있어요. 해외 카드인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마 몇 개 있을 겁니다. 뭐 받아주기도 하고, 그걸 또 10%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뭐 부가가치세 세금 내잖아요. 10,000원짜리 물건인데 거기에 면세점이 아닌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죠. 우리가 그 나라에 세금 내고 오는 겁니다. 아닌가요? 내고 오죠.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10%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에 통용된 카드일 경우에. 네, 세 번째, 요거는 좀 독특한데 한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임시 체크 카드를 발급받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달러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할 때 원화로 바꿔서 충전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소비한 게 아니니까 바꾼 거니까 세금이 안 붙어요. 그 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면은 카드니까 10%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물론 국내에 결제할 때 10%가 더 붙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는 국세청으로 가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전자화폐로 가면은 원화가 종이통에 사라지면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원화로 인출할 필요가 없어요. 달러 갖고 와서 충전해서 원화로 충전해서 갖다 가고 쓰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20%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10%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당연히 10%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카드를 쓰거나 혹은 임시체크 카드에 충전해서 쓰겠죠. 달러를 원으로 바꿔서 인출하는 경우는 아마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좀 노리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 원칙은 똑같은 형평성,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형평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내국인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8정책, 제7정책이 이거예요. 모든 면세점을 폐지한다. 방금 전에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와서 전부 세금을 냅니다. 원화를 인출해도 세금 내고, 카드 써도 세금 내고, 임시체크 카드로 해도 그리고 임시체크 카드는 출국할 때 돈이 남아있으면 돌려줘야죠. 당연한 거죠. 원으로 남아있으면 달러로 환전해서 줘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모든 면세점이 폐지한다. 면세점이 필요가 없어졌죠.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면세점 폐지. 지금 하고 있는 면세점들은 뭐하냐?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사업을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9정책. 이제 현금 쓰든 카드 쓰든 세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지 않아요. 지출.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한 달에 1억 버니까 당신은 카드 쓸 때 세금 30% 내. 이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버니까 당신은 10% 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구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간격에서 그거를 자를까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누진 제도가 자동으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부자들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1억 번 사람이 1,000만 원 내고 2억 번 사람이 2천만 원 내면 분명히 2억 번 사람이
1억 번 사람도 세금을 더 냈습니다. 2천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 냈고. 근데 만약 30% 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억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냈죠. 2억 벌면 30%면은 그 사람은 처음 번 1억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번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진이 되면은 만약 그 다음에 1억을 더 벌면 그때는 3천만 원을 내게 되고 그 다음 또 1억을 벌면 다음에 4천만 원을 내게 되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 1억을 벌어도 1억을 전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억 벌어서 1천만 원, 2억 벌어도 3천만 원 내라고 한다. 그럼 그 2억을 1억씩 나눠봐요. 그럼 처음에 1억은 1천만 원 냈고 그 다음 번 1억은 2천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위에는 계속 세금이 늘어나니까 계속 줄어들게 되죠. 내가 가져오는 포션이. 그리고 공정 혹은 형평성,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누진 제도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똑같은 세금을 낼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건 부자들이 많이 내고 좀 덜 가진 사람이 적게 내고 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내자는 거죠. 똑같이 내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똑같이 내자. 그러면 이제 난 지금 별로 돈이 없는데 부자들이 많이 안 내는 거 싫어.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부자 될 생각이 전혀 없나요? 미래도 생각을 해야죠. 하나의 원칙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동일한 세금 정책,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진 제도를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주권주의 나라입니다. 의원 주권주의 나라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원로원이 로마 주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원로원이 마음대로 하니까 평민들이 호민관 제도를 만들고 뭐 등등등 해서 같이 원로원과 싸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주의입니까? 말은 그렇죠. 현실은 국회의원 주권주의입니다. 왜? 우리는 국민 소환제도 없고 국민 발안제도 없고 뭐 국민 뭐 등등 세 가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군요.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도 없고 뭐 법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뭐 요구할 수도 없고 요새 국민청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이 대통령한테 청원을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 뽑은 사람한테 우리가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청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구. 우리가 너를 뽑았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선서도 했고 우리는 이게 불편해. 우리는 이게 싫어.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청원합니다. 청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청원을 해야 한다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난 거기다가 국민 요구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국민이 만드나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내 생각은 그래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주권국가다. 주권국가다. 발음이 좀 셌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